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달려온 수련 씨. 받아들일 수 없는 사망 소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못 보내요! 안 돼요! 안 돼! 여기 목이 눌린 흔적이 있거든요. 경찰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는 수련 씨. 하지만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상객들이 수련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째 이상합니다. 당신 누군데 남의 장식 와서 뭐 하는 거야? 남의 장례식이라뇨? 저 이 집 며느리예요.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미친 여자야? 당장 나와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있던 수련 씨를 끌어내려 하는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굴까요? 그런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문상하러 온 여인에게 다짜고짜 달려드는 수련 씨. 이 여인은 대체 누구기에 수련 씨가 이토록 분노를 토하는 걸까요?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머리채까지 휘어잡았던 두 여인의 기막힌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결혼 2년차 세대 수련 씨가 인형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있습니다.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맨날 나한테 뭐라 그러냐? 어? 나는 승질이 없어서 그런 줄 아냐? 나도 승질 낼 줄 알아. 뭘 쳐다봐. 정말. 밥 먹자. 여보 일어났어요? 준비 다 됐어요. 여기 앉으세요. 좀 전에 화난 얼굴은 간데없고 천사 같은 미소로 남편을 맞는 수련 씨. 그 아침상 한번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아침상을 차려내고도 수련 씨는 잔뜩 긴장한 채 대기하고 있는데요. 짜다 짜. 그래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매번 간을 하나 딱딱 못 맞추냐. 우리 지호는... 알았어요. 그 이름 꺼내지 말아요. 나는 당신이 우리 지호한테 가사 수업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지호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다. 뭐라고요? 아내 앞에서 대놓고 다른 여자 이름을 들먹거리는 종태 씨. 이 남편 이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련 씨는 화를 내기는커녕 순순히 다시 주방으로 향하는데요. 여보, 금방 새로 국 끓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허구한 날 지호라는 여자 타령을 하며 아내 수련 씨를 타박하는 남편. 의문의 여자와 비교를 당하면서도 수련 씨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련 씨에겐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할 때마다 찾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서 와.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저 속상해 죽겠어요. 왜 그래? 종태가 또 속을 새겨? 아니, 저는 한다고 하는데 맨날 알아주지도 않고. 글쎄 어머니, 오늘 아침에는 그 여자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다 그러는 거 있죠? 뭐여? 됐어. 신경 쓰지도 말어. 그럼 자식이냐? 천사 같은 각시를 얻어놓고 보기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들어가자. 늘 수련 씨의 편이 되어주는 시어머니 임할머니. 그런 시어머니가 수련 씨에겐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점을 그린다. 어? 근데 어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저희랑 같이 지내시자니까. 아이고, 니네도 신혼이나 잘 즐겨.
난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좋아. 그러면 이웃분들이라고라도 좀 잘 지내보시지. 맨날 혼자 계시니까. 아유, 뭐 이웃에 마음 맞는 사람도 없고. 아니, 너랑 같이 이렇게 친구하면 되지. 아이고. 언니, 응. 제가 자주 올게요. 그래, 고맙다. 응? 자주 와. 수련 씨는 시어머니가 홀로 외롭게 지내는 것이 늘 걱정이었는데요. 그래, 차 조심하고. 네. 응? 조심해서 가. 네, 응. 들어갈게요. 그래, 왔어. 잘 가. 응. 그런데 며느리가 돌아가자마자 이말머니는 어딘가로 전화를 합니다. 응, 나야. 그래, 빨리 와. 응, 이제 와도 돼. 할망구들 다 불러. 우리 오늘 막걸리나 한잔 하자고. 그래, 빨리 와. 며느리가 가고 나니 오히려 신이 나 보이는 이말머니. 잠시 후 이웃들이 몰려드는데요. 사실 평소 이말머니의 집은 마을 사랑방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언니, 아니, 점심 먹자더니 왜 갑자기 미룬 거야? 갑자기 손님이 왔어. 아유, 그런 게 있어. 뭘 먹을까? 후딱 파전이나 붙일까? 임 여사 한 음식은 언제나 최고지. 이말머니는 이웃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커피나 내올게. 잔뜩 긴장한 얼굴로 두리번거리는 수련 씨. 수련 씨가 찾은 이곳은 어딘가요? 저기 안녕하세요. 혹시 이종태 팀장님 자리가 어디예요? 누구신데요? 아, 저 이종태 팀장님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네? 이 팀장님 아내분이시라고요? 왜 그러세요? 아, 이 팀장님 자리는 이쪽이에요. 일로 오세요. 자신이 종태 씨의 아내라고 소개하는 수련 씨를 직원은 영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수련 씨는 남편을 위한 간식을 잔뜩 싸온 모양이군요. 그런데 남편의 책상 위에서 사진 하나를 발견한 수련 씨. 몹시 당황합니다. 이 단발머리의 여인은 대체 누굴까요? 당신 여기 어쩐 일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회사 책상에 그 여자 사진을 갖다 놔? 뭐가 잘못됐는데? 응? 뭐가 잘못됐는데? 회사 책상 위에 다른 여자의 사진을 올려두고도 당당한 남편. 속 좋던 아내 수련 씨도 참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들 부부는 남편이 지속적으로 만나는 한 여자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됐는데요. 남편은 아내를 두고 그 여자를 지속적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아내와 그 여자를 비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수련 씨의 친정어머니 지순 씨가 모처럼 딸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사위. 친정어머니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엄마! 연락도 웬일이야? 너 머리는 또 언제 바꿨냐? 응? 뭐야? 가발이야? 왜 그래? 웬 가발이냐고! 너 지금 그녀 따라 하느라 가발 쓴 거 맞지? 따라 누가 뭘 따라해? 아이고 아주 가지가지 한다. 아이고 진짜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 여자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 장모님 오셨어요? 마침 오네. 이보게 자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집 앞에서까지 그 여자를 만나나? 보셨어요? 진짜요? 아니 좀 할 얘기가 있어서. 만날 수도 있지. 뭐가 잘못됐는데? 아이고 수련 씨의 친정어머니까지도 종태 씨의 다른 여자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듯한데, 하지만 종태 씨는 시종일관 당당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 여사
이현이가 나왔어. 문 다 열어놓고 어디 갔어 언니? 글쎄 말이야. 언니 왜 전화도 안 받고 그래? 언니 자는 줄 알았던 이말머니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언니 잠시 후 정태 씨 부부가 다급히 안치 씨를 찾았는데요. 임자연 씨 아드님 되시죠? 네, 제가 아들입니다. 제가 며느리예요. 이쪽을 좀 보시죠. 형원이 잠든 것처럼 보였던 이말머니는 이웃이 발견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놀라셨겠지만 진정들 하시고 여기 목이 눌린 흔적이 있거든요. 이건 타살입니다. 타살이라고요? 누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타살이라는 경찰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은 정태 씨 부부. 호탕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았던 이말머니는 대체 누구에게 살해된 걸까요? 80대였던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웃들은 할머니가 워낙 고령이었기 때문에 노환으로 숨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할머니의 시신에서 목이 눌려진 흔적을 발견하고 타살이라고 생각하여 용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했던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이 정태 씨 부부는 믿기질 않았는데요. 하지만 장례식은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누구신지? 그래, 종태야, 이분은 누구시냐? 당신 누군데 남의 삭시 와서 뭐 하는 거야? 남매 장례식이라뇨? 저 이 집 며느리예요.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미친 여자야? 아, 당장 나와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사람들이 며느리 수련 씨를 이말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끌어내려고 하는데요. 그때 장례식장에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어쩌다 이렇게 늦었어. 제일 먼저 와야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 행세를 하는 이 여인은 또 대체 누굽니까? 나 때문이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여인의 머리채를 휘어잡는 수련 씨. 이말머니의 장례식장은 때 아닌 여인들의 난투극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잠시 후 이거 나! 본처 앞에서 내 언녀 주제에 뭐하는 짓이야! 본처? 내 언녀? 누가 누구한테 본처 운운하는 건데? 야! 너 이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끝까지 저 여자 편 들 거야? 사람들이 오해해서 화가 나면 알겠는데 어머니 장례식에 내가 어떻게 안 와? 어머님은 나한테 친정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그러지 마. 어머니 내 어머니야. 너 이혼했잖아. 이혼하고 갔으면 끝이잖아. 왜 자꾸 내 남편 만나? 왜 자꾸 우리 어머니 찾아? 왜? 그랬습니다. 지효 씨는 정태 씨와 이혼한 전처였는데요. 이웃과 친척들,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정태 씨의 재혼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지효 씨를 정태 씨 아내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혼한 전처와 잦은 교류를 갖는 남편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이 컸던 수련 씨. 하지만 남편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조차 숨겨왔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다음 날. 여보, 당신 지금 어딜 가는 거야? 아, 지금 대체 어딜 가는 거냐고? 비켜. 여보. 무슨 일인지 수련 씨가 찾은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수련 씨는 왜 경찰서를 찾은 걸까요?
혹시 시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이라도 알고 있는 걸까요?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죽였어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너 때문이야. 너랑 그녀 때문에 내가 우리 어머니를 죽였어. 이말머니를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며느리 수련 씨. 누구보다 의지하고 가깝게 지냈던 시어머니를 며느리는 어쩌다 살해하게 된 걸까요? 자신 역시 두 번째 결혼이었던 수련 씨는 또다시 이혼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어머니. 얘가 웬일이야? 어머니. 이 여자가 여기 왜 있어요? 이 여자가 다시는 못 보면 안 될 만큼 예쁜 며느리였어요? 왜는 말아요. 나 그 사람이랑 완전 끝났으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어머니가 워낙에 좋은 분이라 그냥 종종 찾아뵙는 것 뿐이에요. 우리 어머니? 누가 우리 어머니야?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의 집에서 뭔가를 발견한 수련 씨.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은 인사도 나누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이웃들과 어울리는 지호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하도 지호 자랑을 해놔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헤어졌단 말을 내가 못했어. 임할머니가 외로운 노인 행세를 했던 건 이웃에게 수련 씨를 소개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 며느리와 교류를 가져왔던 시험. 수련 씨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너는 내가 잘 때 긴팔 안 입는다고 몇 번을 말해? 왜 자꾸 여러 번 말하게 만드냐? 응? 왜? 그녀는 네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착착 맞춰줬냐? 당신 왜 그래? 그렇게 좋으면서 왜 헤어졌어? 그럼 다시 가서 살아. 그래. 안 그래도 너만 꺼져주면 우리 재결합하려고 그랬는데 잘 됐네. 이거 합의 이혼이다. 기어이 전처와 재결합하겠다고 선언하는 남편 종태 씨. 수련 씨는 절대 두 번은 이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전처와 비교당하면서도 모든 것을 맞춰가며 결혼 생활을 지켜왔던 수련 씨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막아줄 단 한 사람, 그건 역시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요? 종태 씨가 재결합한다고. 저 이혼하자고. 어머니 저 어떻게 해요? 어머니. 또 싸웠어? 너희들 허구한 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나 그녀 때문이에요. 그녀는 종태 씨 자꾸 꺼내기는 것 같아요. 그년이라니. 그래도 한때는 내 며느리였어. 말 좀 가려서 해. 네? 그래도 지호가 종태를 살갑게 해서 잘 품어주고 하니까 종태가 지호를 자꾸 찾는 것 같은데 네가 좀 잘 좀 해봐. 어머니 지금 그냥 편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보다 못해서 종태 씨가 못 있는다는 거예요? 얘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난리야? 그럴 것 같으면은 이혼해! 이혼을 하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시어머니에게서까지 이혼하란 얘기를 듣게 되자
수련 씨는 그만 이성을 잃고 맙니다. 부부는 재혼을 했지만 전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한 번 이혼을 했던 며느리는 또다시 이혼하게 된다면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것이라고 생각하여 절대로 두 번째 이혼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싸우던 중 남편이 급기야 본각 씨를 데리고 살겠다라는 말까지 했고요. 며느리는 속상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하소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역시 이혼을 해라 라고 했고 며느리는 그만 여기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며느리가 구속 기소되었고 법원은 며느리에 대해서 존속살인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7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혼만은 실패하지 않으려 악착같이 버텨왔던 수련 씨. 이혼 못해. 어머니 내 어머니고 내가 며느리야!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남편은 전처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했고 아내는 남편의 전처에 대한 자격지심과 이혼의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과거에 묶여 미래로 나가지 못했던 남편과 아내가 맞게 된 결과는 파국일 뿐이었습니다.